안녕하세요. 유식학 기초공부, 유식학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유식 30송 독송 시간이었습니다. 유식 30송 독송하다 보니 단어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단어 공부를 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유식학은 불교 심리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명상 심리 상담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 이 불교 심리학, 불교에서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유식학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유식학의 전문가가 아니라 유식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유식학자와 저술, 유식학 기초개념, 유식학 오의 내용, 마지막으로 오의백법 종합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나오는 거는 유식사상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재구조화, 그는 논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설명식으로 구조화하면서 이렇게 제시를 했고 또 일부 또 자료를 찾아서 조금씩 보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도 제시를 합니다. 먼저 유식학 학자와 저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식학의 학자들을 보면 미륵 보살, 무척 보살님, 세친 보살님, 10대 논사들, 제자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인도를 먼저 보면 AD 270년에서 약 한 350년까지 사셨다고 보는 미륵 오대부론 이 책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유식학의 창시자다라고 할 수 있을 그런 분입니다. 유가사지론, 유가사지론 유명하죠. 신불상응행법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그 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별유가론, 대성장엄경론, 변론, 금강반야, 바라밀경론 등을 저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시킨 사람이 무착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300에서 370년 사셨고 두 저서가 해신밀경, 십지경, 섭대성론에 해당합니다. 경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개나 있네요. 해신밀경, 십지경, 그리고 현양성교론, 아비달마집론 이런 것을 집필을 하셨는데 대성경전의 유심 사상,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며 유일의 존재다라는 그런 것을 종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세친 보살이신데요. 세친께서는 설일체 유부 처음에는 이제 소승종파의 기일을 하셔서 아비달마 구사론도 이제 지으셨는데 그 친형 무착의 권유로 대승불교의 기일을 했다고 합니다. 유식학을 체계화 시켰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조직 유식학, 그래서 팔식의 심체와 심체의 작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정신계와 물질계 인연관계도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요. 이 대표적인 저술이 유식 30론, 대성 백법 명문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친의 제자들로 10대 제자가 있는데요. 이 10대 제자들을 10대 논사라고 하는데 아주 훌륭하신 그 제자분들이고
각 10권 이상의 책을 집필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0권으로 축소해서 성육신론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셨다고 합니다. 유시각의 대학자들이다 라고 하고 10대 논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식 발전기에 크게 기여를 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인도 쪽은 이렇게 미륵, 무착, 세친, 그리고 세친의 제자들, 10대 논사들 이렇게 발전을 시켰고, 중국에는 모리유지께서 전한 지론종이 있고요. 이 지론종은 소위논소가 십지경론이라고 해요. 또 진제 3장께서 전한 섭론종, 소위경정은 섭대성론이라고 하고요. 또 법상종이 있는데, 이 법상종은 현장법사가 공부를 해서 조직한 것으로서 규기법사께서 제1대조가 되었고, 성유식론이 소위 경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요 세 가지 그 종파가 모두 유식과 관련된 그런 종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현장법사께서 인도 유학 나란타사에서 개헌논사의 지도로 유식학 공부를 했다고 해요. 유식학 서적들을 수집해서 귀국한 후에 한문으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해신밀경, 유가사지론, 섭대성론 등 한역 중국 불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상종 종파에 중국 크게 이렇게 번창하게 하는 그런 기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와 중국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 한국도 우리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니 원광법사께서 섭론종을 수학을 하셨고, 신라의 원척법사께서 종합 연구를 해서 15세 때 중국 유학에서 처음에는 섭론족 유식학을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해신밀경소라는 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효대사이신데요. 원효대사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는 안 했지만 유식학을 하면서도 또 원효대사께서 기여한 바를 크게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원효대사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유식학을 전공한 학자로는 많은 유식학의 경전과 논전을 연구하여 주소를 썼는데요. 여기에 이장이라는 책, 유가사지론소, 성유식론소, 또 유식학과 관련해 가지고는 세 가지 책이 있고요. 기타, 기실론소, 그다음에 금강산매 경론 이라는 저서도 남겼습니다. 우리 그 원효대사의 기여도가 엄청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원효께서는 진제가 전한 아마라식설과 현장이 전한 아레아식설을 함께 인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섭론종, 법상종의 유식학을 모두 통달했다라는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순경법사의 인명학은 중국에서 유명했다고 하고, 또 경흥법사, 둔윤법사, 태음법사 등의 유식학도 중국과 일본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원측법사의 해신밀경소, 둔윤법사의 유가론기, 이 두 가지 책은 국제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저술이라고 합니다. 이들 저서들에 의해서 신라의 유식학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고, 현재도 일본과 중국의 불교학자들은 이들 저술을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 유식학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일본으로 전달한 것은 신라의 고승, 지통, 지달, 지봉 법사들이 일본에 가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떤 유식학 저서를 읽어봐야 되느냐라고 보니 꽤 많은 저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유식학을 이렇게 조금 들여다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인간의 마음에 관한 그런 불교 심리학이잖아요. 사실 상담, 명상 공부를 하고 있어서 불교 심리학 그 기저에 좀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식학을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 좋은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육아사지론, 해외신밀경, 십지경, 섭대성론, 현양성교론, 유식삼십송, 성유식론, 대성백명문론 해서 미륵무착 채친 께서 집필한 것이고요. 자, 우리나라 이제 저서로는 해신밀경소, 육아론기, 이장희 육아사지론소, 성육식론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저서들도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 유식학 관련 저서들을 읽어야 할 책들을 소개를 했는데 그 책들을 이제 읽기 전에 유식학에 대한 기초 개념을 가지고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유식학을 그 소승과 대승의 관점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식학은 한 줄로 얘기하면 마음 외에는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으며 마음에 의하여 모든 것이 창조된다 라고 이렇게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식학. 그래서 이러한 불교 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유식학이다. 마음 외에는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으며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된다. 자, 이 소승불교에서는 우리 그 유식 30송 할 때 심의식이 있었잖아요. 이 심의식으로 육식을 나누어 이제 설명을 하는데 모든 업력을 보존하였다가 다른 과보를 받게 되는 마음, 모든 것을 생각하는 마음, 식은 모든 것을 인식하는 마음. 그래서 이들 심의식은 그 체성이 하나다, 근본 성품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대승에서는 심의식을 8식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8식으로 나누는데 이 8식의 심체는 각각 다르다. 마음을 이루는 근본 성질은 각각 다르다라고 하고, 이 8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유식사상과 하엄경인데요. 유식사상은 해밀심경, 해신밀경, 육아사지론 등의 만법 유식사상과 우리 화엄경의 일체유심조 사상,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음이 청정하면 중생도 청정하고, 마음이 고뇌하면 중생도 고뇌한다. 마음이 생기면 여러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여러 법이 멸한다. 라는 사상. 그리고 화엄경에서의 유심사상. 자, 화엄경은 마음은 미술가와 공예사와 같이 각종 오온을 만들어낸다. 오온은 몸과 마음의 체성과 작용이 집합하여 이루어진 인격체로, 인격체는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심위법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봐라? 마음을 봐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선한 사람, 저는 이 마음이 선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심위법본이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성유식론의 유식무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유는 마음 밖에 다른 경계가 있다는 것을 차단하는 것. 오직 마음이다. 유, 식, 오직 심체뿐이다. 라고 이렇게 유식. 그래서 이 유식의 경지를 유식무경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식무경은 오직 마음만 실제로 존재하고 다른 것은 마음에 의지하여 존재하고 마음 밖에는 어떤 것도 따로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유식무경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마음의 소유자로서 모든 것은 오간을 통하여 마음에 나타나고 마음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계를 유식이라고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사분설입니다. 유식의 뜻으로 마음 내용의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상분, 견분, 자정분, 정자정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 사분설은 마음이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식 자체가 대상을 변화하여 인식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식은 주관과 객관을 변화시켜서 인식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 상분은 식 위에 무슨 대상으로 포착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상분이라고 합니다. 인식된 측면, 소치분이라고도 하고요. 견분은 그 상분에 대한 작용으로 인식하는 측면, 능치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자정분은 견분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체 위에서 견분을 자각하는 것이므로 자체분, 인식작용을 하는 식 자체의 측면을 자체분이라고 합니다. 정자정분은 자정분에 대한 자각을 하는 것, 이거는 예, 자체분에 대한 재인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예, 대상이 다시 주관으로 또 보는 그 단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식실승은 유식학에서 마음의 최성을 유식실승이라고 하는데요. 유식의 실승은 진실하고 변화가 없는 진여성을 뜻합니다. 마음의 실승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도 종말도 없으며 마음속을 빛나게 하는 지혜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사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식 30송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유식을 배워서 마음을 알고 또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혜와 깨달음을 유지하는 것을 불성이라 하며 불성에서 발생하는 지혜를 사지라고 합니다. 이 사지에는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성소작지는 모든 중생을 관찰하여 근기에 따라 이익을 주는 지혜. 예, 그래서 이 지혜는 본심에서 발생하는 원력에 따라서 이타적인 자비의 사업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묘관찰지는 모든 물질계와 정신계의 자체에서 나타나는 자상과 서로 의존하고 상부상조하며 공동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공상을 무해자재하게 관찰하는 지혜로서 이 지혜가 있는 수행인은 공덕과 보배를 대중들에게 베풀며 큰 진리를 가르쳐서 모든 의심을 없애주고 큰 이익과 즐거움을 베풀어주게 된다고 합니다. 평등성지는 일체의 법과 자타의 유성들을 모두 평등하게 이익을 주는 대자대비의 지혜, 대자대비의 지혜다. 평등성지. 대원경지는 마치 크고 둥근 거울에 모든 사물의 영상이 비치듯이 모든 진리를 환하게 관찰하는 지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혜를 이타적인 지혜, 보리,
이라고 하고, 그리고 모습 경상에 우매하지 않고 체성 형상이 모두 청정하여 원만한 덕성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공덕을 중생과 보살들에게 베풀어 주는 지혜를 대원경지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가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쪽으로 점점 발전해 갈수록 수행이 된 거죠. 네, 사열반인데요. 사열반은 마음의 실성은 4가지 지혜를 발생하며 자비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실성은 사열반 실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열반에는 유의여열반, 무여의열반, 무주처열반, 자성청정열반이 있습니다. 무여의열반은 마음의 번뇌가 거의 정화되어서 아직도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지만 고통이 없는 열반을 실현하는 것, 무여의 열반은 번뇌가 완전하게 정화되어 열반이 구현되는 것, 무주처 열반은 어떠한 거주처에 있든 항상 안정하고 즐거움이 있는 것, 자성청정 열반은 본래 자성이 청정하고 진실한 진리를 간단 없이 보존하고 있는 열반을 의미합니다. 이 유식의 실성은 사지와 사열반을 실현하는 것으로 진여의 본성이다 라고 하고, 이 경지는 아공과 법공을 실현하는 진료의 세계다. 아공은 아집에 없는 무아를 실현하는 것, 법공은 모든 현상계가 인연의 집합으로서 그 인연의 법체가 본래 공한 것을 정득한 경지다. 그래서 이 평견의 아집, 법집이 없는 절대 평등한 일진 법계를 실현하는 경지가 바로 유식의 실성 단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식 실성은 진여와 법계 또는 실제, 불성, 공, 성의, 법성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며 이는 하나의 진리를 그 이치에 따라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진리는 마음 외에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마음의 실성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을 유식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심성과 심상이 또 나오는데요. 유식학에서 인간의 마음을 심성과 심상으로 나눴습니다. 심성은 모습이 없어 이름을 칭하기 어렵지만 방편으로 진여, 불성 혹은 공이라고 칭하고, 심상은 이 진여를 바탕으로 마음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을 심상이라고 한다. 심성은 진재고 심상은 속재다. 진재는 평등하여 차별이 없지만 속재에서는 차별이 있어 차별의 마음을 나누어 설명한다. 자, 우리 이제 팔식설이 있는데, 이 유식학에서는 심상의 체성을 8종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을 팔식설이라고 하는데요. 심의 식을 우리가 심의 식, 아레아식, 말라식, 그리고 식, 육식, 안이, 비설신의 해서 전체 합하면 팔식입니다. 그죠? 예, 팔식을 의미합니다. 이 팔식설은 법상종 학설이다. 숨론종의 청정심에 해당하는 아마라식을 더하여 구식설을 주장했으나 법상종에서는 아마라식은 진여심에 해당하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척법사는 팔식설이 동조하였고 원효대사는 팔식설 뿐만 아니라 아마라식도 가끔 인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유식 5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식 5위는 그 유식 30송에서도 이제 봤는데요. 심체, 심작용, 심체, 심작용, 심소, 물질, 색심, 불상응행, 그다음에 무위,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5위. 이 중에서 1, 2, 3, 4는 유위. 그 안에 있는 법은 94개, 그리고 무위법은 6개 해서 총 100개의 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개 5위 100법이라고 하죠. 5위 100법 전체는 유식 30송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끝에 가서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체는
심체는 아래아식, 말라식, 의식, 예, 그 다음에 전오식을 의미합니다. 심작용은 변행심소, 별경심소, 선심소, 번뇌심소, 수번뇌심소, 부정심소, 심작용이고요. 물질로는 색에 해당하는 건 오근, 오경, 불처, 소, 섭색. 그다음 네 번째 색심불상응행은 이제 24개. 자, 색심불상응행은 다음 그 유식 세 번째, 예, 우리 그 영상으로 요 4번 5위 중에 네 번째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무위, 허공, 택멸, 비택멸, 부동멸, 상수멸, 진여 등을 의미한다. 유위와 무위로 나누고, 예, 그 다음에 다 풀어보면 5가지의 5위로 나누어진다. 5위 백법입니다. 예, 심체는 아리아식으로, 아리아식은 모든 업력을 함장하고 보존한다 해가지고 장식이라고도 하고, 이숙식, 선업 악업의 힘에 따라 가보를 바꾸어 받아 출생하는 마음이다. 이숙식, 자신의 몸과 자신이 사는 세계까지도 창조한다. 그래서 종자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아리아식은 다양한 성능을 갖고 있어서 이 식이 작용하는 모습을 자상, 과상, 인상 등 3상으로 구분하는데, 이 3상의 내용을 보면은요, 자상은 능장, 소장, 집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능장은 눈, 귀, 코, 혀, 몸뜻 등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업력을 능동적으로 보존하는 기능이 있다. 능장. 소장은 능동적으로 훈습하는 업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보존하는 것을 소장. 집장은 말라식에 의해서 집착하게 되는 것을 집장이라고 합니다. 예, 말라식에 의해서 집착되는 동안을 윤회의 기간으로 하며, 그 집착이 없어지면 윤회에서 해탈하게 되고, 예, 집착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에 의해서 정화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과상인데요. 아리아식이 업력에 의해서 태생, 난생, 화생 등으로 출생으로 가보받는 것을 과상이라고 하고, 과보는 개인이 수용하는 사회적 가보가 있고 여타 생명체와 함께 수용하는 사회적 가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계는 공동으로 수용하는 공동의 과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상이 있는데요. 아리아식 내에 보존되는 업인입니다. 중생 각자가 조성한 업력은 아리아식에 보존되었다가 인연을 만나면 정신, 육체의 행동 등에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아리아식의 3상은 현재 생활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인간의 행동은 아리아식 내의 업인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고, 또 동시에 그 행동은 업인이 되어서 아리아식이 안에 또 보존된다고 합니다. 예, 보존된 업인은 미래에 출행할 때 개인업으로 작용하고 여타의 생명체와 함께 수용하는 공동의 업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업력이 개인과 공동의 과보를 받게 되며 모든 세계를 창조하는 원인이 되어서 아래야 영기라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심체 말라식으로 가겠습니다. 말라라는 의미는 의를 의미하고요. 의는 사량, 생각이죠. 생각식.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생각식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의, 사량식. 예, 사는 인위적으로 선악을 조작한다는 뜻이며, 량은 인식한다 해서 말라식은 아뢰아식을 상대하여 무아의 진리를 망각하고 아상을 조작하고 집착하는 인식이다 해서 말라식입니다. 자, 말라식은 사량식인데, 사량식은 아치, 악연, 아만, 아예 등의 번뇌를 지속적으로 야기를 합니다. 아치는 무아에 대한 망각, 악연은 자아의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망견, 아만은 자신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에는 자신을 집착하고 애착하는 번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 네 가지 번뇌는 모든 번뇌의 근원이 되며 여타의 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본 번뇌라고 하고, 말라식을 번뇌의 발생처로서 윤회의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의식인데요. 자, 의식은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생각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마음입니다. 자, 현재는 눈, 귀, 혀, 몸을 통하여 외부의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을 인식할 때 선악을 결정하며 모든 생각을 결정하여 정신작용을 나타내고 몸의 행동도 결정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의식은 생각이 깊고 넓으며 모든 것을 반연하며 생각한다는 뜻에서 광연의식이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의식의 유형에는요, 분별의식, 오구의식, 산란의식, 몽중의식, 정중의식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별의식, 우리 분별한다 할 때 분별의식은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분별하고 결정짓는 의식이라는 뜻. 오구의식은 오식과 함께 물질계를 분별한다는 거 오구의식이라고 하고, 산란의식은 산란하도 고통스러워서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고 어지러운 생각을 하고 정신, 육체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산란의식. 몽중의식은 꿈속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과거세의 경험, 체험했던 것이 아래아식에 보존되었다가 의식으로 나오는 것, 몽중의식. 정중의식은 잡념, 범례, 망상이 이 마음이 항상 안정되고 지혜로우며 모든 것을 진리롭게 판단하는 의식을 정중의식이라고 합니다. 정직한 의식 생활은 정중의식의 생활이며, 정중의식에는 마음이 억압, 고통이 없으며 진리로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된다고 합니다. 네, 의건을 보겠습니다. 의식의 의지처를 의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건은 말라식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대승불교에서 절도하거나 의식 불명의 경우에 의식이 단절하지 않고 항상 작용을 유지하는 말라식을 의건으로 정하고 의식의 의지처라는 사상을 확정하게 됩니다. 아레아식에도 거체성이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라식과 서로 의지하여 불안하게 유지시키는 것이다. 의식이 간혹 불명하고 작용이 단절된다 하더라도 말라식인 의근에 의지하여 있다가 다시 의식이 소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팔식은 서로 의지하면서도 공동으로 의지하는 공의와 단독으로 의지하는 불공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식은 의식에게 함께 의지하게 되고 외부의 사물을 인식할 때 의식으로부터 분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분별이는 염정이, 근본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놔야 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제6식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5식에게 분별의 도움을 주는 의지처로서 분별이라고 하고, 7식 말라식은 염정의라고 합니다. 의식과 5식 등 6식에게 부정과 청정의 영향을 끼치는데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요. 말라식이 번뇌를 야기하는 한 6식도 번뇌가 있게 되고, 말라식이 청정하면 6식도 청정해집니다. 아레아식은 근본의라고 하는데요. 모든 식의 근본적인 의지처다. 그래서 아레아식을 모든 식의 뿌리가 된다고 해서 근본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레아식이 근본식이면 나머지 7식은 지말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연이 있는데요. 자, 이 사연은 모든 마음은 서로 의지하고 몸과도 의지하면서 물질계를 반연한다고 해서 이 반연처의 내용을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인연, 아레아식 내의 업인을 반연하는 것. 덕무간연, 한 마음이 간단 없이 앞의 생각과 뒷생각이 인연이 되는 것. 소연연은 마음이 번연하여 인식하는 대상을 뜻하고, 정상연은 마음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뜻하며 동시에 마음의 활동을 도와주는 모든 것을 정상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사연이라고 하고요. 자, 이 사연은 마음과 관계되는 인연관계를 뜻하고, 마음의 활동을
잘 도와주는 인연관계이며 마음을 중시한 유식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작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작용에는 심소와 심왕이 있는데요. 자, 이 심작용, 심소, 심왕은 이렇게 6위,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심소를 합하면 51개의 종이 있습니다. 변행심소, 변을경심소, 선심소, 번뇌심소, 수번뇌심소, 부정심소 등입니다. 여기서는 이 6가지 심소를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 8식의 체성은 51종의 작용으로 발생이 되고, 이 심체와 심작용은 불가분한 3가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심작용은 항상 심체에 의거하여서 야기하는 것, 심작용은 심체와 더불어 상응하는 것, 심작용은 심체에 소속되는 것 해서 요 3가지로 심작용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작용, 심소를 심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3가지 심체를 왕에 비유해서 심왕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자, 심체는 왕처럼 결정권이 있으며 심소는 심체의 결정에 의해서 선과 악을 발생하게 된다. 자, 유기심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변행심소입니다. 모든 식에 두루두루 나타나는 마음의 작용인데요. 요 5가지가 있습니다. 촉, 자기, 수, 상, 사입니다. 모든 인식 대상을 접촉할 때 일어나는 경각심을 야기하고, 고와 락의 감수성을 야기하며 마음속의 모습을 생각하고 선악을 조작하는 생각을 발생하는 것, 이런 것은 모든 식에 두루 나타난다고 하고요. 자, 그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별경심소입니다. 마음의 내용이 각각 다른 경계에 나타나는 것, 자, 희망을 갖고자 하는 것, 결정적인 수석한 이해력을 발생하는 것, 승해, 마음에 확실하게 기록해두는 염, 마음을 통일하여 안정을 유지하는 선정, 모든 것을 지혜롭게 관찰하는 지혜, 자, 이러한 것을 별경심소라고 합니다. 다음은 선심소입니다. 착한 마음에서 작용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11종 있습니다. 진리를 확신하는 것, 신, 양심에 어긋난 일을 했을 때 반성하는 것, 참, 사회와 대중에게 잘못했을 때 곧 참여하는 것, 괴, 비진리적 탐욕을 내지 않는 것, 무탐, 성내지 않는 것, 무진, 정신과 물질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는 것, 무치, 선행에 건면하는 것, 근,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하는 것, 경안, 진리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놀지 않는 것, 불방일, 마음을 평등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 행사,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해롭지 않게 하는 것, 불회. 이래서 11가지를 선심소라고 합니다. 이 11가지 선심소는 금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내생에는 극락세계에 인도하는 업력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유식학의 수행사상이다. 선심소는 가능한 한 실천을 하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번뇌심소입니다. 번뇌는 마음을 번거롭고 요란하게 하는 번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을 고뇌케 하는 고뇌의 뜻, 번뇌심소. 번뇌의 여러 작용에는 부장, 결박, 계속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방해하고 덮는 것, 부장. 번뇌는 안정된 마음을 파괴하고 구속하는 결박이 있고, 번뇌는 죄를 짓고 윤회하게 하며 3개의 악도에 출생하게 하고, 설사 선도에 출생하더라도 그 생명체를 구속하는 작용을 하는 계속이 있다. 번뇌는 말라식과 의식이 중심이 되어 발생이 하고, 뿌리가 되는 번뇌를 근본번뇌에 의해서 발생하는 번뇌를 지말번뇌라고 합니다. 근본 번뇌에는 탐진치, 만이, 악견이 있습니다. 탐은 정신과 물질의 모습이 있는 집합인 것을 망각해서 자신과 사물에 대해서 탐욕을 갖는 것, 지는 성내는 것, 치는 정신과 물질에 대한 무지, 만은 자신을 높다고 생각하는 것, 의는 진리를 의심하고 자신과 남을 의심하는 것, 악견,
인가법, 윤회의법, 무상의도리, 인연법 등을 모르는 망견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수번뇌 심소입니다. 근본 번뇌에서 파생된 지말적인 번뇌로 수번뇌 심소에는 20종이 있습니다. 빨리 보면 번뇌 심소입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성내는 것,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 자신의 명리만을 생각하고 남의 영광을 질투하는 것, 재물과 진리를 아끼는 것, 아첨하는 것, 교만하는 것, 자신의 부덕을 생각하지 않고 어질고 착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 세상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세간의 잘못을 범하고 참회하지 않는 것, 마음이 흔들리는 것, 진리와 덕성과 인가 등을 믿지 않는 것, 선행을 실천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마음이 산란한 것, 원한을 품고 한탄하는 것, 한탄하고 고뇌하는 것, 영리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속이는 것, 남을 해롭게 하는 것, 마음이 침체되는 것, 선법을 실천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는 것,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모든 것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 자, 이렇게 20종의 번뇌가 있습니다. 근면하게 수행하면 곧 정화될 수 있는 번뇌들이며 6종 근본 번뇌는 보살의 수행을 성불할 때까지 부단히 하여야 정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심소입니다. 일정하지 않는 심작용, 이게는 4가지가 있습니다. 혐오의 나쁜 생각을 갖고 회상하는 것, 마음을 어둡고 몸을 무겁게 하는 것, 마음이 언어의 모습과 같은 형상을 따라 추종하고 찾아 헤매는 것, 물질과 정신을 대상으로 보다 섬세하게 관찰하고 살피면서 안정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이 6가지 이제 심소를 봤는데, 이런 심소 마음의 작용은 모두 51종이고요. 이 모든 것이 8식이 모두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아의 진리를 망각한 아집, 진리의 법칙을 망각한 법집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성에 발생하는 지혜를 부장하는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부장을 번뇌를 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번뇌가 미세하기 때문에 악업을 조성할 만큼 강한 작용은 아니라는 뜻에서 무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심체와 심작용의 내용으로 모든 현상은 이들 심체와 심작용에 의거해서 조성되고 인간의 정신생활도 이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체와 심작용, 물질보다도 정신계가 우선이며 심작용보다도 심체가 우선한다는 뜻에서 유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이제 색법입니다. 색법 11종이고요. 옥은 오경, 법처, 소섭색이 있습니다. 아니, 비설, 신근, 색, 성향, 미, 촉경, 법처, 소섭색이 있습니다. 심불상응 행법인데요. 24종이 있고 무상한 것과 윤회의 생명체 등 정신 물질의 틈새에 형성되는 것으로서 24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법인데요. 자, 무의법은 6종이 있고, 정신과 물질의 본바탕인 진여성이다. 허공, 택멸, 비택멸, 부동멸, 상수멸, 진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여성은 시작도 종말도 없으며 생과 멸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만법의 진리다. 전 사위법, 무의법 말고 앞에 있는 그 사위법은 인연으로 형성된 변천의 현상계로서 유의법을 뜻하고 제5위의 무의법은 본래 청정하고 불변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신불상응 행법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8식이 아레아식, 말라식, 의식, 전 5식이 있잖아요. 여기서 21종 심체가 모든 그 심작용에 야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아레아식은 5종 변행심소만 야기하고, 말라식은 13종 심작용만 야기하고, 의식은 51종 모두 야기하고, 전오식은 변행, 별경 등 34종만 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그런지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레아식은 성질이 무부, 무기성이다. 이 자체는 번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와 불성을 장애하는 성질이 아닌 것이어서
선과 악의 성질이 아닌 무기다. 자, 말라식은 유부무기성이다. 말라식의 번뇌가 항상 지혜를 장애하는 번뇌를 야기하기 때문에 유부무기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의식은 선악무기성이다. 선성, 악성, 그리고 무기성 등 삼성의 작용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의식은. 다음에 전오식은 선행, 악행, 그리고 무기행 등 삼성의 행동을 야기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식 사상은 이 8식을 정화하여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전식덕지라고 하는데요. 식을 전환을 해서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 이 지혜는 우리 앞에서 했는 사지입니다. 그죠? 사지,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인데, 오식이 정화되면 성소작지를 정득하고, 의식이 정화되면 묘관찰지, 말라식이 정화되면 평등성지, 아래아식이 정화되면 대원경지를 정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식이 정화되면 사지를 정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하나 자주 나오는 것이 아공간 법공간의 경지다. 자신만을 고집하는 아집의 마음을 비우는 아공간의 경지. 사물 현상의 모든 것은 인연 집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집착 탐욕을 발생하는 법집의 마음을 비우는 것, 법공간의 경지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지를 정득하면 아공간, 법공간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공과 법공은 곧 말라식과 의식의 아집과 법집의 번뇌를 정화하는 것이고 그 밖의 모든 번뇌도 함께 정화된다라고 합니다. 자, 유식학 먼저 자각하고 이타적인 보살의 수행을 해야만 번뇌가 정화된다고 해요. 번뇌는 마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마음을 정화하면 번뇌도 정화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실체가 없는 번뇌라 할지라도 마음이 자아의 모습과 삼라만상의 모습을 확고하게 집착하고 있는 한 쉽게 정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라고 하는데 수행은 육바라밀로 하라라고 하네요.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번뇌를 없애고 마음을 안정하여 번뇌를 퇴치하고 지혜를 밝게 하라. 육바라밀 수행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수행위 우리가 그 유식 30성에서 마지막 26위에서 이제 30위까지 수행위인데요. 청정한 마음으로 청정한 업력을 쌓아라. 그래서 이것을 인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수행은 반드시 마음이 번뇌가 정화되어 보리 열반을 정득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제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자, 인위는 자량위, 통달위, 수습위, 구경위 등 5위의 절차를 수행을 하게 되고 이들 5위를 수행하는 기간은 3급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3급 동안 중생을 교화하고 고통을 없애주는 보살행을 수행해서 그 수행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정화가 되고 번뇌가 없어지며 정화된 마음에서 지혜가 발생하고 고통이 없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유식 실성은 마음의 진여가 차별이 없는 평등의 진리를 구현을 하는 거다라고 하고, 유식사상은 8식의 상태를 설명하고 8식을 정화하여 유식 실성인 진여심을 발생케 하며 복덕과 지혜를 구축한 인격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오늘 이제 요약해드린 부분은 유식사상 한국민족 문화대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재구조화하면서 다른 데서도 이제 일부 가지고 온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것을 봤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은 문헌 6개라고 해서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오위백법 종합표입니다. 자, 이거 앞에서 한번 봤죠? 자, 이렇게 종합이 되고요. 자, 유의법, 무의법, 그리고 오위, 심법, 심소유법, 심소법, 마음작용색법, 신불상응행법,
육무위 요게 예, 5위에 해당합니다. 자, 그 신법에 또 이제 그 종류 예, 전오식과 의식, 말라식, 아래아식 앞에서 봤고요. 심소유법, 변행심소, 별경심소, 선심소, 번뇌심소, 수번뇌심소, 예, 부정심소까지 잘 봤습니다. 예, 색법도 오근, 오경, 예, 법경 했고요. 신불상응행법, 무위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신불상응행법은 예, 다음 시간에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위 70법도 있는데요. 이거는 5위 100법 이루어지기 그 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5위 100법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5위 100법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팔식, 마음, 심법, 예, 그 다음에 심소법, 이거는 많아서 다음 페이지에 했고요. 자, 색법, 예, 오근, 오경, 예, 법경, 신불상응행법 24개, 무위법, 육무위,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소법을 보겠습니다. 자, 심소법은 5위 100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 이렇게 했는 것 앞에서 쫙 한 봤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5위 75법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5위 100법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교심리학 예, 훑어봤는데, 불교심리학은 이게 유식학으로 이렇게 대표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명상 심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불교 심리학의 그 바탕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불교 심리학 쪽, 특히 유식학 쪽으로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 저와 같이 근데 공부를 마친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하니까 네, 같이 공부할 사람은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